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공부 잘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괜한 잔소리로 꼰대짓을 하던 남편과 시누이를 개망신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고2 아들과 중3 딸이 있는 워킹맘입니다. 솔직히 남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 떨어지는 행동이나 말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을 수 있지만 사춘기 아이들은 아니겠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와 고모, 즉 저한테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죠. 시누이는 중경외시 다음에 인서울 대학을 나왔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전업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결혼 후 아이 낳으면서 경단녀가 된 케이스죠. 남편도 비슷한 대학을 나와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생 때 공부를 잘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아들과 딸은 공부를 잘합니다. 아들은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시험을 보면 평균 90점 이상을 받아옵니다. 남자아이들은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은 수행평가도 꼼꼼하게 해가서 수행에서 점수를 깎아먹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딸은 학원에 다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좀 걱정을 했지만 혼자 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중2가 되어 첫 시험을 봤을 때 평균 92점을 받아왔습니다. 저는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그 정도 점수를 받아왔으니 너무 기뻤는데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시험지에서 틀린 문제를 가지고 한참 잔소리를 하더니 딸이 자기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소리까지 질렀어요. 딸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딸은 평균 95점을 넘었어요. 솔직히 저는 딸이 너무 대견스럽습니다. 중학교 입학 후에 사교육 한번 받아보지 않은 아이가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만들어 거의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다는 것이 제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존경스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없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었다면 저도 조금 걱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친구들과 놀기로 했다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있습니다. 저와 얘기할 때 친구 누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주절주절 말하기도 해서 친구 관계도 나쁘지 않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이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왜 하루 종일 밖에 나오지도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냐고 화를 냅니다. 필기구를 왜 그런 식으로 잡냐?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정석이다. 자세가 삐딱하다. 바로 앉아서 공부해라. 등등 사소한 것들로 잔소리를 합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잔소리라 생각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남편이 하는 말과 행동은 아이들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엄마인 제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를 면박 줄 수 없어서 남편에게 말을 못했어요.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몇 번이나 말해봤지만 남편은 반발심에서 나오는 소리만 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부모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저희 아이들처럼 공부를 잘 해나가는 아이들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워킹맘으로서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잔소리를 안 해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있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은 남편의 잔소리를 그냥저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딸은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공부하라는 소리를 하는 것이 싫답니다. 자기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에 가면 선생님들의 공부 방식을 배워서 행동에 옮겨야 하기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것이 싫다고 했던 아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딸아이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습니다. 딸이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있으면 남편은 문 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문을 쳐 잠그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섞어가며 말을 합니다. 남편은 시시때때로 딸이 공부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수학은 매일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어는 문장 자체를 외워라. 과학은, 사회는 이런 소리를 하고 공부한답시고 방에 틀어박혀서 폰질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도 자주 합니다. 분명히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딸은 성격상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공부를 싫어한다는 것을요. 아들은 아빠가 이런 잔소리를 할 때 그냥 숨고르기를 하며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시비를 걸듯이 잔소리를 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혼자 얘기하다가 할 말 다 하면 나간다는 것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 괴로운 일이 반복되는데 아이는 그것을 참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딸아이는 아빠가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어하는 티를 냅니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남편이 말하고 있으면 나는 그런 방법보다 이런 방법이 더 기억에 남던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럼 남편은 또 자기가 말한 방식이 더 좋다고 한참 설교를 합니다. 딸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 남편은 다른 트집을 잡기 시작해요. 책상 정리를 하고 공부해라. 연필 쓰지 말고 샤프를 써라. 이런 얘기와 자세나 가방 정리 등에 대해 트집을 잡습니다. 그럼 딸은 나중에 할 테니 아빠는 좀 나가달라 합니다. 그럼 남편은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한테 태도가 그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럼 저희 딸은 울다가 감정 추스르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지나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과 얘기를 해봤어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부모가 잡아줘야 하는 것이겠지만 집에서 거의 공부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고 성적도 잘 나오는 아이들인데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들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남편은 더 잘하라고 자기가 그러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냐며 반발만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빠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데 더 이상 말하면 감정만 소모될 것 같아서 그냥 말았어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 생신이라 시댁에 갔을 때 일이 터졌습니다. 시험도 얼마 안 남아서 아이들이 밥 먹고 빨리 올 수 있냐고 물었는데 아이들에게 남편이 한참 뭐라고 하면서 화를 냈어요. 할아버지 생신인데 공부가 문제냐고요? 아이들은 상황 봐서 할머니 댁에서라도 공부를 하겠다고 책가방을 가지고 갔는데 그걸 가지고도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시댁에 도착해서 형님과 저는 준비해간 음식을 해서 차리고 식사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 공부 얘기가 나오게 되었죠. 아버님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고 좋아하시고 이런 곳에 오면서 공부하려고 책을 가져왔다고 우리 집안에서 학자가 나오려나 보다고 좋아하셨어요. 형님은 딸아이에게 무슨 과목이 가장 어렵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어려운 과목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도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고모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말해보라고 했어요. 딸은 진짜로 어려운 과목이 없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 있고 조금 걸리는 과목이 있기는 한데 어렵지는 않다고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고모가 물어보면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한다면서 딸에게 또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딸은 사실대로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만 좀 하라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알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인데 조언 같은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더니 남편은 아이들 앞에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냐고 또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형님도 나서서 저에게 아이를 위해서 어른들이 말해주는 것을 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나오면 아이들이 어른을 우습게 본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고모에게 말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아빠가 제일 방해되는 것은 맞다고요.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이것저것 잔소리만 하다가 화를 내고 나가는데 시간 뺏기는 것도 그렇고 아빠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나가면 그날은 짜증나서 공부가 안 된다고 했어요. 딸도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말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형님이 아이들에게 너희 아빠랑 고모도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나왔고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데 반항만 하면 되겠냐고 너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냐 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형님과 남편은 내가 나온 대학 꿈도 못 꾸던 사람들 아니냐고 얘네들 나 어렸을 때보다 훨씬 성적 좋은 애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녔지만 얘네들은 알아서 하는데 그 정도이고 딸은 자기주도 학습이 좋아서 학원도 거부하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 될 것을 남편은 꼭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아빠 덕분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그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형님도 숟가락 얹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공부에 대해 조언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입으로 나불대기만 하면 다 교육인 줄 아냐고 그건 그냥 꼰대짓 하고 싶어서 안달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과 남편은 훈계 질타로 자신의 권위만 내세우려는 사람들이니 아이들이 반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본인들 권위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아이들의 인생을 회방 놓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갈 준비해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요. 앞으로 아빠가 그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은 별말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고 있어요. 기분이 상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뭔가를 느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전자이겠죠. 형님은 전화를 하더니 애들 앞에서 어른들 권위를 그렇게 무시하냐고 따지더라고요.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서 애들이 뭐가 되겠냐고 하길래 형님은 평생 정신을 못 차릴 것 같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들 앞날에 방해만 되는 나쁜 본보기 같은 고문은 아이들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시는 안 보도록 해줘야겠다고 했죠. 다시는 볼 일 없으니 꼰대짓이 하고 싶거든 조카들에게나 하시라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전화 오는데 안 받았습니다. 남편은 기분이 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잔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달라지겠다고 말하기 전에는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고요. 남편과 시누이는 잘난 사람을 못마땅해 하고 지적질하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줄 아는 사람인가 봅니다. 부모 학교나 아버지 학교를 권해도 안 듣겠죠?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힘내시길 바랍니다.